셔터와 조리개 두 가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여기서 중요해요.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뭘 맞추는 거냐면, 첫 번째, 빛의 양을 조절해서 조리개는 조일수록 어두워지고 조리개를 열수록 밝아집니다. 반면에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수록 사진은 밝아지고 셔터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사진은 어두워집니다.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박종훈입니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카메라 모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안 가셨던 분이나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시기가 조금 좋게, 특히나 이제 M 모드와 AV 모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촬영하실 때 보통 DSLR, 미러리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요즘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SLR과 미러리스 카메라에는 특히나 모드 설정이 있습니다. 보통 대략 이제 크게 한 이렇게 6가지 모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벌브 셔터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특별한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실 거고, A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정말 이제 DSLR이나 미러리스가 사고 싶어서 사셨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매장에서 아마 권해줄 수 있는 정도의 모드인데요. 또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P 모드도 좀 비슷해요. 카메라가 모든 걸 다 지정을 해주는 모드라 굳이 DSLR과 미러리스로 뭔가를 표현하고 싶으신 분이 P 모드로 촬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TV 모드 같은 경우도 셔터 스피드만 조절하면 조리개 수치가 따라오는 방식인데, TV 모드도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M 모드와 AV 모드가 될 겁니다. 아마 한 절반 정도가 M 모드를 사용하실 것 같고 절반 정도는 AV 모드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게, 그럼 M 모드와 AV 모드 혹은 TV 모드, P 모드 등등 카메라 모드를 설정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지 이걸 아셔야 됩니다.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시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바디가 있고요,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와 렌즈를 결합해서 사용하게 되죠. 바디에는 셔터가 있고 렌즈는 조리개가 있습니다. 셔터와 조리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셔터와 조리개는 쉽게 얘기해서 빛을 통과시키는 두 개의 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이 동시에 작동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조리개는 이 문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앞에 있는 문은 문의 크기를 작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이걸 조절하는 게 조리개고요. 그 다음에 셔터 같은 경우는 이 셔터가 올라갔다 다시 닫히는 이 셔터는 스피드라고 하죠.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셔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아들이거나 얼마나 짧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실 땐 셔터를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얼마나 빛을 같은 시간에 조금 보낼 것이냐 많이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실 때는 조리개를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M 모드로 내가
촬영을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셔터와 조리개 두 가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여기서 중요해요.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뭘 맞추는 거냐면 첫 번째, 빛의 양을 조절해서 밝기를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세세하게는 셔터를 움직일 때는 그 사진에서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겠다. 로우 셔터로 길게 빛을 흘려보내는 사진이나 혹은 아주 고속 셔터로 순간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겠다 해서 이제 셔터는 시간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포커스 범위를 내가 조절하겠다는 얘기예요. 포커스 범위를 조절한다는 것은 조리개를 개방을 해서 아웃포커스를 많이 만들거나 혹은 조리개를 조여서 전체적으로 아웃포커스 없이 펜포커스를 맞추거나 아니면 그 중간 정도의 아웃포커스 범위를 설정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M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계산해서 내가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점은 이것들을 짧은 시간에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많은 경험치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찍어보시고 저런 상황에서도 찍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M 모드로 원활하게 촬영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좀 필요한 그런 모드입니다. AV 모드는 조리개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조리개만 내가 조절하게 되면 셔터가 알아서 따라와요. 셔터는 알아서 따라와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손으로 들고 찍을 경우에 웬만하면 125분의 1초 이상의 셔터 스피드는 유지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M모드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들고 촬영하실 때 웬만하면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 이상으로 처음부터 셔터를 세팅하고 조리개를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조리개에서 값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에만 이제 ISO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되죠. 근데 AV 모드로 촬영을 이제 하시다 보면 내 조리개만 신경 쓰고 셔터가 알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의외로 셔터 스피드가 저속으로 떨어졌는데 인지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AV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실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셔터 스피드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하셔서 그래도 125분의 1초 정도는 유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즘에 카메라 렌즈와 바디에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오랜 기간 촬영을 하시던 분들은 간혹 60분의 1초나 30분의 1초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촬영을 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직접 내가 이제 촬영을 해 가시면서 테스트 해 보시고 연습하시고 결과물을 보셔서 확신이 드실 땐 괜찮은데 아직 그런 테스트가 없었다 내가 그리고 아직 그런 확신이 쓰지 않았다 하시면 125분의 1초 이상은 셔터 스피드를 좀 확보를 해 주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AV 모드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럼 조리개를 조절한다는 거는 뭐다? 아웃포커스 범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포커스가 사실 사진에서 느낌을 결정짓거나 어떤 색감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색감은 빨간색, 노란색이 아니라 그 사진 찍는 포토그래퍼의 색감을 얘기하는데요. 그 포토그래퍼의 색감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AV 모드는 상당히 쉽게 원하는 느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일관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점은 뭐냐면 간혹 M 모드로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그 셔터 스피드가 우선이 되어지는, 사진의 흐름을 담는 게 우선이 되어지는 촬영에서는 조금 더 생각하거나 고민할 게 많은 상황이 되어지고, 익숙하지 않은 M 모드로 갑자기 촬영을 변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담는 촬영을 하실 때는 AV 모드가 아니고 M 모드로 혹은 TV 모드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진 촬영하실 때 M 모드로 촬영을 하시는 분 혹은 AV로 촬영을 하시는 분이든 반드시 M 모드로 찍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M 모드로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평상시 촬영할 때 거의 90%는 AV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반드시 M 모드로 촬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순간광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M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이건 이제 전선을 꽂지 않고 충전해서 쓰는 조명인데, 이렇게 봤을 때는 전혀 빛을 발광하지 않죠. 근데 촬영하는 순간 이렇게 스트로보가 순간 강하게 터집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M 모드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순간 터지는 광량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AV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셔터 스피드가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셔터 스피드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린 이렇게 터지는 빛의 광량이 어느 정도 세기냐에 따라서 빛의 양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M 모드로 놓으시고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SO가 100으로 일단 놔주셔도 돼요. 순간광을 사용하실 때. 왜 그러냐면 광량이 부족하면 조명의 광량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리개 값이 이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는 움직이지 마시고 ISO도 고정이기 때문에 사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건 조리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조리개 값을 보통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8.0 정도 놓고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8.0 정도 놓고 촬영을 해보고 사진이 너무 밝다 그러면 11, 16 이런 식으로 조리개 값을 조여서 순간 터지는 스트로보 빛의 양이 조금 들어가게 세팅을 하는 거고요. 조리개 8.0이 어둡다 그러면 이렇게 조리개 값을 열어서 촬영을 밝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조리개 값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심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근데 특히나 제품 촬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리개 값이 떨어지게 되면 아웃포커스가 좀 많이 생겨서 제품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ISO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명의 광량을 더 세게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순간광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로 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30분의 1초, 60분의 1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사진의 노출값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빛의 양이 셔터 스피드가 한 스탑이나 두 스탑 떨어졌다고 해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순간 터지는 그 빛의 광량이 아주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셔터 스피드를 떨어뜨려서 사진이 전체적으로 흔들려 보이는 느낌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낮추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DSLR이나 미러리스 같은 경우가 보통 125분의 1초까지 셔터 스피드가 스트로보 조명이 동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50분의 1초나 500분의 1초로 조리개 값을, 셔터 스피드 값을 바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촬영을 했다고 보면 이렇게 아래쪽이나 부터 셔터 막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뭐 한 500분의 1초 정도 되면 거의 절반 이상까지도 셔터막으로 이미지가 검게 가려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나 촬영하시다가 당황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저한테도 가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다급하게 연락이 와요. 다른 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검게 이미지가 막이 생겨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셔터 스피드가 몇으로 세팅되어져 있나요? 보면 대부분 250분의 1초나 500분의 1초로 되어졌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는 125분의 1초로 딱 고정을 해놓고 촬영하시면 뭐 사진의 노출이나 이런 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리개 원리가 우리 눈과 거의 똑같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학창 시절 지금 학생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앞에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 쓸 때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실눈을 뜨죠. 이렇게 찌푸려서 실눈을 뜹니다. 그럼 실눈을 뜨게 되면 선명하게 보여요. 실눈을 뜨게 되면 선명하게 보이는데 반면에 어둡게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그 영화관 같은데 갑자기 어두운데 들어가시면 왜 깜깜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밝게 보여지잖아요. 우리 눈의 조리개가 밝게 열려서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면에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로 갑자기 나오면 하얗게 보이다가 이제 점점 적당한 밝기로 우리 눈의 조리개가 움직이게 되죠. 빛이 작으면 빛이 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겠죠. 천천히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작은 구멍에 천천히 빛이 들어가면 이 뒷면에서 이 빛이 이미지로 쌓일 때 상당히 정확한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명하게. 근데 반면에 구멍이 커서 빛이 한 번에 확 들어가게 되면 정확히 꼼꼼하게 찾아간다기보다 아주 순간적으로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특정한 곳 외에는 정확히 자리를 좀 못 찾는다. 뭐 이렇게 느낌상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개 구멍이 크게 개방이 되어지면 빛이 빨리 들어가면서 아웃포커스가 좀 많이 생기고 구멍이 작으면 빛이 천천히 자리 잡아 들어가면서 아웃포커스 없이 좀 심도가 깊은 이미지가 생긴다. 이렇게 조금 원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드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실 게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리개가 열렸을 때와 구멍이 작게 조여졌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쉽게 느껴질 수 있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를 하시고 렌즈를 고르시다 보면 이제 보통 최대 개방 수치를 가지고 밝은 렌즈다, 어두운 렌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저 같은 경우 이제 캐논 렌즈를 많이 쓰니까 보통 가장 밝은 쪽 렌즈가 1.2 50mm 그리고 아마 1.2 85mm 정도가 가장 밝은 축에 속하는 렌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다른 렌즈들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밝은 렌즈라고 하면 보통 2.8 정도가 최대 개방인 렌즈를 밝은 렌즈라고 하게 됩니다. 렌즈가 밝다라는 거는 조리개가 이렇게 많이 크게 열린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아웃포커스가 아주 용이하다. 아웃포커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조리개가 열리는 만큼 노출을 확보할 수 있어서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짧게 끊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특히나 이제 1.2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이 맞는 그 깊이가 상당히 얕기 때문에 살짝만 움직여도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초점이 맞아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밝은 렌즈를 사용하실 때는 좀 연습을 좀 잘 하셔서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촬영하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거는 셔터와 조리개 수치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적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 특히나 M모드를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이나 그리고 촬영하실 때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조리개 수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어 놨습니다. 뒤에 여기 셔터 부분은 요거는 이제 15분의 1초고 요거는 30분의 1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에서 아마 가장 느리게 저속 셔터는 아마 30초까지 나올 거예요. 30초까지 나오고, 그리고 보통 빠른 셔터 스피드는 아마 4000분의 1초나 아마 8000분의 1초 정도까지 셔터 스피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렌즈 중에 좀 아주 밝다라고 하면 보통 2.8 정도가 될 거고, 제가 본 가장 밝은 렌즈는 1.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여지는 수치로는 보통 22 정도까지 가면 상당히 많이 조여진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mm 마크로 렌즈 같은 경우는 한 스탑 더 32까지 조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됐고, 나중에 뭐 대형 카메라나 뭐 이런 카메라들 중에서는 뭐 조리개가 f64까지 조여지는 뭐 그렇게 심도가 아주 깊은 렌즈들도 있습니다. 우선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M 모드가 됐건 AV 모드가 됐건 조리개 팔에서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가 되어졌다 이제 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서 아웃포커스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싶은데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조리개 수치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아웃포커스가 많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아웃포커스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밝기가 밝아집니다. 이 밝기가 밝아진다는 조건은 조리개 수치가 움직이지만 셔터 스피드는 그대로 고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아웃포커스를 만들기 위해서 한 스탑, 두 스탑 밝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아웃포커스는 원하는 만큼 생겼는데 사진은 두 스탑이나 밝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도 어두운 쪽으로, 셔터 스피드가 125분의 1초에서 250분의 1초, 500분의 1초까지 두 스탑이 빨라지면 요 밝아진 만큼 요만큼이 여기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V 모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조리개를 그냥 바꾸면 셔터 스피드가 알아서 500분의 1초로 가요. 근데 이제 M 모드에서는 내가 아웃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두 스탑 밝게 열었다고 하면 셔터 스피드를 두 스탑 올려서 노출을 맞춰주는
이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 나 지금 조리개가 8인데도 심도가 너무 좀 얕은 것 같아. 나는 더 펜 포커스를 원해. 그래서 하나, 둘, 셋, 22까지 세 스탑을 조였어요. 그러면 셔터 스피드는 하나, 둘, 셋, 더 느린 쪽으로 이렇게 와야 사진의 밝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씩 특히나 M 모드로 하시는 분들은 좀 테스트를 해 보시면서 셔터 스피드의 한 스탑과 조리개의 한 스탑이 어떻게 바뀌는구나 요거를 조금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쓰시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요 한 스탑을 3분의 1로 나눠 놨어요. 3분의 1로 나눠 놨기 때문에 그 3분의 1로 나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다이얼을 돌릴 때 딸깍딸깍딸깍 세 칸이 갔으면 반대로도 딸깍딸깍딸깍 이렇게 이제 숫자를 잘 세시면서 움직이셔야 노출값이 변하지 않는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M 모드로 한번 촬영을 해볼 텐데요. 수동 노출, 원하는 셔터 속도, 조리개를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5분의 1초 그리고 조리개는 4.0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제가 이미지를 봤는데 이 뒷부분들 초점이 여기 이렇게 맞아 있고 이런 뒷부분들이 좀 아웃포커스를 없이 좀 꽃들이 더 선명하게 좀 찍히기를 원할 경우에 제가 10일까지 올려봤습니다. 조리개 값을 10일로 올렸더니 그럼 4에서 5.6, 8, 11 세 스탑이 노출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에서 60분의 1초, 30분의 1초, 15분의 1초까지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실 건 밝기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뒤에 선명도가 차이가 나죠. 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선명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쉽게 내가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M 모드로 활용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삼각대를 받쳐놓고 찍었기 때문에 15분의 1초에서 흔들림 없이 찍을 수 있었지만 들고 찍어야 되는 상황이실 때는 ISO를 오토로 설정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셔터 스피드를 흔들리지 않는 125분의 1초까지 설정하면 ISO가 자동으로 따라와서 800으로 맞춰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거의 똑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차이점은 나중에 이제 아주 좀 크게 확대를 하시다 보면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AV 모드, 조리개 우선 AV 모드입니다. 여기서는 밝기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쉬워요. 내가 조리개 값만 원하면 셔터 스피드는 계속 따라가서 일정한 노출 값을 잡아주게 되는데요. 그럼 밝기는 어떻게 조절하느냐? 여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지금 약간 정중앙에서 3분의 2 스탑 밝은 쪽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서 보이시나요? 2로 갈수록 상당히 밝아졌고 3으로 가면 더 밝아졌죠. 반면에 마이너스 1로 가면 어두워졌고 마이너스 2로 가면서 상당히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적정한 내가 밝기의 노출값을 액정 화면을 보시고 원하는 노출값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역시나. 근데 지금은 조리개 수치만 움직여 주셔도 셔터 스피드가 계속 따라서 같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네, 셔터 스피드가 조리개만 바꾸면 어디까지든 따라갑니다. AV 모드에서 밝기 조절하시는 거 상당히 쉽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M 모드에서 밝기 조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M 모드에서 밝기 조절은 조리개는 조일수록 어두워지고 조리개를 열수록 밝아집니다. 반면에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수록 사진은 밝아지고 셔터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사진은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M모드나 AV 모드에서 사진을 원하는 밝기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해보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뭐 M모드나 AV 모드 어떤 걸 활용하셔도 좋으니까 내가 어떤 사진을 촬영할 때 표현이 조금 용이한 모드가 있으시다면 그 모드를 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촬영하세요. 감사합니다.